프로야구 학교 폭력 이슈가 갑자기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 이나영 쌍둥이 자매 학폭 논란 이후에 문제가 전 스포츠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 이글스 외야수 A 선수의 학폭 논란 이야기, 그리고 수도권 구단 B 선수, 바로 이웃한 수도권 구단 C 선수의 학폭 의혹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을 왜 안 쓰느냐? 다 아는데 뭐 하는 짓이냐? 확인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확인되면 실명을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여러 법적인 문제도 있으니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이 논란하고 사실 확인의 어려움이 지금 적잖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과거의 일이죠. 학폭위가 열리고 재판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럼 명확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증인과 증거는 시간 속에서 자꾸 옅어집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호소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뭐 아니라고 항변할 때가 그냥 시인할 때보다 많죠. 요 며칠 제가 취재를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과거로 가서 그런 웹툰도 많은데 속 시원하게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폭 논란 콘텐츠를 하나 다뤘죠. 뭐 프로야구도 학폭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 살얼음판은 걸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편집팀하고 썸네일 제목으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프로야구의 학폭을 이제 편집팀에서 시한폭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제가 그냥 살얼음판이 좀 낫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뭔가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가능성은 높지만 시한폭탄 대신에 살얼음판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얼음이 깨졌죠. 하나 이글스의 이번에 최종 판단 보류되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 외야수 A 선수의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호소하는 커뮤니티 글이 딱 올라왔죠. 수차례 이제 글이 올라왔고 선수는 아니라 하고 하나 구단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거의 수사급에 준하는 확인 작업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19일 글이 올라오자 바로 선수하고 저쪽에서 확인 작업하고 사장, 단장 그리고 팀장들 다 모여서 20일에 해당 글 게시자 증인들을 적극 수소문해서 접촉을 하고 피해 호소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피해 호소인이 이렇게 지정하는 그 주위 증언자들하고도 또 접촉을 하고 여전히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구단이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좀 마음을 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뭐 피해자가 주장하는 증인도 해당 사실을 좀 모른다 하고 또 피해자가 지목을 한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하나 구단은 좀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사실 파악을 좀 한 것으로 압니다. 확인을 했고 최종적으로 좀 부인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피해 호소인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또 구단이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려 해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일단은 판단을 유보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딱 냅니다. 향후에 선수가 이제 법적으로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은 여러 가지 피해자의 마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지금 상황이 조금 유동적입니다만 그 이후에 판단을 하겠다. 하나 구단도 이번에 좀 답답해 했죠. 구단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사안은 보통 선수가 알아서 그냥 시인을 뭐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피해자, 피해 호소인 또한 하나 구단의 이번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나쁘지 않게 좀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올리신 글도 저도 봤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지금 이제 수도권 B 선수, C 선수 있죠. 이 선수들이 학폭이요. 이 부분은 B 선수는 국가대표 경력이 있고 C 선수도 굉장히 유망주입니다. 이 둘은 동기동창인데 21일에 폭로가 딱 이어졌는데 2010년대 중반의 고교 시절에 재학 당시에 학교 폭력이 있었다. 증언이 나왔고 피해자, 피해 호소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 선수들의 실명을 그냥 바로 깠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인정 턱 했습니다. 대학 야구 선수였는데 대학 졸업을 했고 야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피해 사실은 대만 전지훈련지에서 뭐 단체 계약,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또 그 이후에 자취방에서 뭔가 뭐 빨래 같은 것도 좀 하기도 하고 여러 신체적인 부적절한 행동들도 좀 포함을 하고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금 피해자 또 피해 호소인이 방송 인터뷰도 하고 오늘 오전에 제가 피해자 측과 연락을 좀 했습니다. 저희 예. 근데 후배 기자를 통해서 제가 좀 연락을 조금 좀 취해봤는데 전화를 좀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은 통화를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22일 오후 지금 6시 40분인데 아직 통화를 못한 상태인지만 하지만 피해 사실 그리고 피해 주장 매우 명확한 상태입니다. 퇴근하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금 막 7시 15분인데 피해자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우리 김영덕 기자가 좀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네,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학교 폭력이 더 심한 사건들이 많았다. 제 입장은 B 선수 그리고 C 선수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고 더 심한 성추행을 했고 입을 싹 닫고 아니라고 한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 학교 폭력 자체가 당시엔 제기를 하기가 힘들었다. 일반 학생이라면 싸울 승산이 있겠지만 야구부는 미래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법정 싸움이라든가 경찰서로 끌고 가기가 어려웠다. 지금도 일부 친구들은 증언을 하면서 익명으로 해달라고 한다. 덮기는 정말 쉽다. 그러다 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왔다. 이번엔 또 한 명의 폭로자가 있어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 듣고 나니 저런 짓을 한 친구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만 전지훈련 사건은 야수조에서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피해자는 이제 투수죠. 그 사건에 연관돼 있나 물으시면 그건 잘 모르겠다. 피해자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다. B 선수와 C 선수는 주동자다. 그 친구들이 시행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뭐 옆에서 도와주거나 하진 않았다. 하도 당한 게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기억할 수가 없다. 증언을 듣다 보니까 더 심하게 당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듣고 나니까 기억이 하나씩 난다. 이제 앞으로의 진행 사항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고 그쪽에서 선수 구단 쪽에서 일단 만나보자고 하더라.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피해 호소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 선수들은 지금 두 선수 모두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단에서 여러 차례 면담을 했어요. 구단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 두 구단에서도 같은 이제 학교 출신 선수들이니까 서로 간에 좀 정보 공유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B 선수의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조목조목 게시글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 선수의 고교 후배들을 상대로 크로스 체크도 하고 또 뭐 피해 사실도 체크를 하고 조만간 구단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고 아직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수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는데 너무 이제 조금 펄쩍펄쩍 선수가 아니라고 뛰니까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참 묘연하고 좀 힘들다. 그래서 조만간 피해자랑 직접 컨택도 조금 하려고 한다. 섣불리 얘기하면 지금 뭐 역풍을 맞는 걸 다 아니까요. 조심조심 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확인을 했고 C 선수의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구단 내 고교 후배들을 불러서 여러 다른 후배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아직은 가해 사실 확인을 못했다. 이 가해 사실 확인을 못했다는 건 이 선수가 아니다. 나 아니다. 우리 구단도 피해자하고 조만간 컨택트를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사실 확인, 정황 확인을 한 뒤에야 피해자하고 컨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안 했다. 어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지금 하루가 지난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취재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뭐 5년, 6년 전에 그 당시 야구부의 야구팀의 관계자, 핵심 관계자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건 당시에 그 당시 야구부 관계자인데 어제 오늘 여러 차례 제가 직접 통화를 좀 했는데 이분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학년 선수들 중 착한 선수 몇몇을 빼놓고 선배들의 행위에 후배들이 불만이 많았다. 주위에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좀 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내에서도 소란이 있었다. 이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5년에 이 학교 야구부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전지훈련을 갔는데 그때 문제가 더 커졌어요. 학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뭐 폭행이 좀 있었나 봐요. 결국은 가해자로 지목이 된 또 다른 그 당시 3학년 선수 D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또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B 선수, C 선수는 그 문제하고는 큰 문제 없이 계속 야구를 또 하고 근데 이번에 학교 폭력을 피해를 호소한 이 피해자, 피해 호소인은 이 B 선수, C 선수도 그 끈하고는 별개로 학교 다니면서 후배들한테 학폭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자 얘기입니다. 당시에 2015년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대만 전지훈련 건.
이 문제는 큰 문제였다. 동문들 사이에서 당장 대만 전지훈련에서 선수들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막 여러 차례 나왔는데 나중에 이 야구부의 야구부장, 이 야구부의 야구부장과 교장 선생님도 바뀌었다. 그 시즌이 끝난 뒤에 교육청이 이제 징계를 받아서 그 사안으로 그래서 신입생을 좀 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큰 문제였죠 그 당시는. 하지만 이제 대만 전지 훈련 이후에도 후배들이 선배들 자취방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3학년 선수들이 그때 한동안 아침 7시부터 훈련을 하고 수업 들어가고 막 나름 좀 징계도 좀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2주 넘게. 그래서 강압적인 그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하는 이 은행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좀 없는 상황이고 조사 중이죠. 구단들도 조사 중이고 선수는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구단 조사를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좀 취재를 좀 했습니다. 아마 협회죠. 문제가 생기면 지금 무조건 일벌백계 이 입장인데 예전에는 또래 집단이나 선후배보다는 지도자의 강압적인 교육, 비인격적인 행위가 문제가 됐고 그래서 영구제명 자격정지 지도자한테 중징계 내렸고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좀 많이 사라졌는데 그 당시인데 위계, 서열, 권력에 대한 폭력이 좀 많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 지도자 폭력이 아예 없진 않지만 조금 많이는 없어졌어요. 좀 잦아들었지만 이제 또래 집단, 선후배들 사이에서 이제 왕따라든지 괴롭힘 이게 문제인데 왜 폭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이미 대한체육회 문체부 교육부 지침도 있고 학교 전체의 문제로 좀 봐야 되고 이건 뭐 운동부 전체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사안이 중대해서 현재로서는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일벌백계 한다 이런데 뭐 학교에다가 뭐 공문을 보내가지고 뭐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뭐 여러 차례 지금 한 상황입니다. KBO 프로 입장 좀 들어봤습니다. KBO 고위 관계자가요 신인 드래프트 때 서약서를 쓰게 할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청렴 서약서 같은 거죠. 그래서 난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기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인권보호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생기부를 볼 수가 없어서 정보보호법에 좀 제재를 받는 사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서약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이런 문제, 선수가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그냥 받고 뭐 알리는 거다. 프로 오는 데 있어 제재를 받고 KBO 역할은 미래 선수들에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 이 선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드래프트 할 때 서약서, 허위사실 게재를 하게 되면 강하게 징계. 야구인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뭐 안 때리고 안 맞은 선수 좀 드물 것이다. 지금 문제되는 선수들의 진위 여부, 뭐 지금 본인들이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뭐 폭력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순간 선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할 거다.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없다. 걸리면 무조건 선수 생명 끝이다 거의. 지금 사실이죠. 왜냐하면 좀 뭐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론을 어떻게 구단이 감당하겠습니까? 가해자로 이제 판단되면 출구도 없이 그냥 바로 댕강하니까 선수들은 무조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딱 인정하는 선수들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아니다, 정말 아니다, 오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이야기인데 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구가 선수 많습니다. 단체 스포츠 중에 선수가 가장 많습니다. 팀도 많습니다. 경기 시간 깁니다. 합숙, 공동생활 시간도 길어요. 특히 과거에는 뭐 규율, 학창 시절에 선배, 지도자 그냥 신체 접촉 많았죠. 얼차려, 폭행. 이것도 조금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얼차려 잘 주고 막 선수들 잡고는 군기반장이 한때 인기가 좋았어요. 군기반장들을 감독이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이 군기반장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싫은 소리 얘가 대신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장차고 더 강하게 막 하다가 폭력으로 좀 이어지고 일은 돌이킬 수가 없고 또 학폭 이슈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과거의 기준, 그죠? 현재의 기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린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그때 별 문제 없어 하고 넘어갔다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문제된다. 그래서 릴레이 폭로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10개 구단 어디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 구단 문제 생겼다. 야, 학폭범 우리 구단 한 명 있어. 나머지 9개 구단 우리 구단 욕 엄청 했지. 이제 팬들이 야, 다 잘라 이렇게 막
그 결국은 다 10개 구단 다 공이 언젠가는 돌고 돌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진실 공방이 되잖아요. 사실 규명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난감해하죠. 매우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폭 사건이라든지 구단마다 지금 중립적이고 객관화된 뭔가 대응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건이 터지면 최대한 절차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고민해야 됩니다. 이 고민점이 있다고 봅니다. 내 선수 무조건 감싼다. 이 부분이 팀과 프로야구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구단들도 일정 부분 이것이 크게 도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잘못하면 프런트 옷 벗죠. 사장단장 옷 벗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 이글스의 이번 대응은 나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이었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계속 과거로 계속 길게 내려가는데요. 이번에는 하나 이글스 외야수의 경우는 초등 4학년 때 일인데 사실 주위에서 여러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이 건을 두고도 그때 11살, 만으로 10살 이미 자아 형성이 됐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건 그냥 촉법 소년보다 더 아래 연령 아니냐? 아니다. 이 정도면 그냥 싹수 잘라야 돼. 이런 분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잘못돼가지고 더 나쁜 놈 돼. 그러고 애들 잘못은 어른들 잘못이다. 아빠 엄마 야단쳐야 돼. 선생님이 더 잘못이야.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러다가 어린이집 다툼도 나올 판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이제 곰곰이 이번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 별명 깡패 엎드려 뻗쳐 쫙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벙벙벙벙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차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엎드려 뻗쳐 원상폭격한 상태에서 머리를 구두로 이렇게 찼습니다. 팍팍팍팍. 야 진짜 지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굉장히 열받습니다. 입사 초기에 이제 조인트 이렇게 무릎 쪽 팍 발로 찼던 직장 선배 있습니다. 화납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있더라고요.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